국내 소비는 Q2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Q2죠. 여기에서 Q3로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Y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관세 부과로 Y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비 감소분이 소비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evenue effect, 재정 수입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 관세를 부과한 만큼 국가는 재정 수입을 갖게 된다. 관세의 재정 수입은 Y제 한 단위당 관세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P2에서 P1, P2에서 P1 관세 부과로 Y제 한 단위당 관세, 이게 이제 한 단위당 관세가 되고, 여기에 수입량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재에도 있지만 이 C 부분, 이 가격 차이하고 이 수입량, 이 부분이 이제 수입량이 되죠. 그래서 요 곱한 요 면적, 요것이 이제 관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교재에 또 관세의 다른 뭐 효과들 주고 있습니다. 자, 국제수지 효과 볼까요? 국제수지 효과. 국제수지 효과는 이제 보면은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생산은 증가하고 국내 소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력에 있어서 이제 유리하게 됐죠. 국내 기업이. 그러니까 생산이 증가합니다. 그에 비해서 관세가 부과돼서 상품 가격이 높아지니까 소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데, 관세 부과 이전에 지출한 총 수입액은 가격 P1에서 P1의 수량 Q2 마이너스 Q1을 곱한 EFG, 요거였는데, 관세 부과 이후의 총 지출액은 가격 P2의 수입 수량 Q2 마이너스 Q3를 곱한 C 플러스 F,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C는 국가의 재정 수입이 되게 되죠. 외국에 지불한 액수는 F가 됩니다. 따라서 C 플러스 G만큼 국제수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E 플러스 G요. 우리 그 그림에 보면은 이제 E하고 G만큼 국제수지 효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C는 국가의 재정 수입이니까 지금 우리 이제 총 외국에 지출해야 될 것이 이제 E 플러스 F 플러스 G였죠. 총 지출 가격,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총 지출 가격은 C 플러스 F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E 플러스 G만큼 이제 남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 총 지출액은 C 플러스 F고, C는 재정 수입이 되고, 요 E 부분하고 G 부분이 국제수지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관세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관세가 부과되면 생산자 잉여는 A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이제 국내 산업이
국내 산업의 보호 효과가 있고요. 뭐 생산이 증대되고요. 이윤이 증대되겠죠. 그것이 이제 A만큼 되고요. 소비자 잉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만큼 감소하겠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세 부과가 좋은 게 아니에요. 싼 값에 외국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게 되죠. 예?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분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중 A만큼은 소비자에서 생산자에게로 이전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면 생산자들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요. 다음으로 후생 효과가 있는데 웰페어 이펙트. 관세가 부과되면 단기적으로 보면 소비자 후생의 감소분이 생산자 이익과 재정 수입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전체로 보면 후생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분 A 플러스 B 플러스 C, D 중 A는 생산자 잉여로 이전되고 C는 정부 재정 수입으로 이전되었다. 나머지 B 플러스 D는 관세 부과로 인한 사회적인 순손실이 되는 것이다. 순손실의 발생은 무역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에서 가지된 후생을 잠식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external effec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면 WTO가 지향하는 바는 뭐예요? 시민사회 또 세계 시장을 기초로 해서 모든 세계인들의 물질적 복지 수준이 최대 극대화되는 것. 이게 이제 지향하는 바예요. 거기에 필요한 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WTO 체제에 거슬리는 것이죠. 후생이 잠식되는 것이죠. 보호무역적인 조치가 세계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그 국가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 는 자유무역의 우월성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산자를 키우게 되면은 그러니까 유치산업보호론 비슷한 논리에 따라서 장기간으로는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역 조건 효과, Terms of Trade Effect. 근데 관세 부과로 인한 교역 조건의 개선 효과는 관세의 부과가 그 국제 시장에서 상대국 수출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달리는데요. 앞에서 가정한 것처럼 관세 부과국이 소국이어서 관세 부과가 국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교역 조건은 변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상대국이 수입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하여 가격을 낮춰 수출하게 되면 관세 부과국은 교역 조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알겠죠? 이러한 교역 조건의 개선은 관세 부과국의 실질 소득과 후생의 증가를 가져다니며 교역 조건 개선 효과의 발생은 관세 부과로 인한 후생의 감소를 줄여주게 된다. 그래서 이제 큰 어떤 그림 하에서는 이렇게 WTO 체제에서 관세가 적극적으로 기능하지 못합니다만은 정기능을 하지 않는다. 후생 효과라는 측면에서 네거티브하다. 다만 이제 뭐 쌍무주의적 어떤 사고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개발도상국을 위한 어떤 특혜 제도랄지 뭐 그런 사고 접근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미시적으로 어떤 특정 못 사는 국가들 교육 조건 개선을 위해서 뭐 관세가 기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WTO 차원에서는 이제 관세 규범, 그러니까 지금 상품 무역 규범 내에서 관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습니다. 지금 개별 국가 관세를 낮추기 위한 관세 양호에 관한 규정 제2조가 있고요. 2조 가장 대표적인 것이 2조하고 7조입니다. 관세 평가에 관한 7조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뭐 우리 지금 상품 무역 협정 관련해서 농업 협정이 있습니다. 가태에서는 없었던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농업 시장도 개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산물은 이제 우리가 지금 수산물 협정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상품에 해당이 되면은 상품무역 협정에 규율을 받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해가지고 뭐 좀 찾았는데요. 보니까 지금 개발도상국 이 일정한 특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OECD 가입 왜 가입하느냐? 뭐 김영삼 대통령의 어떤 오랜 비전이었다. 선진국 클럽이라고 보통 부르죠. OECD를. 그래서 이 OECD 꼭 가입하려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열망이었다 그래요. 근데 일부 경제학자나 이게 통상 관련 학자들은 이게 선진국이 돼봐야 좋을 거 없다. WTO 가트에서 특혜도 못 받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가입 당시 WTO 창설 당시에 여기는 지금 농업 분야에 한정해서 개발도상국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했는데요. 이거 트립스 협정 관련해서도 개발도상국지위를 아마 인정받았을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농업 분야 지적재산권 협정 분야에서 이제 개발도상국지위를 인정받았는데요. 이 개발도상국지위를 인정받으면은 여러 가지 특혜적 그러니까 특혜를 누릴 수 있고요. 예컨대 국내 농업에 보조금을 지금 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고 이 보조금이라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사실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은요. 식량 안보 문제랄지 특히 도농 간의 격차랄지 국내 산업 어떤 구조상의 어떤 균형이랄지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지위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했고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조금 지급 같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식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수입 농산물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취할 수 있다. 고율 관세 이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최근 2019년 7월 16일인가요? 미국은 이와 같은 개발도상국지 기준에 제동을 걸었다. 이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불만이 많은 국가입니다. 지금 형사재판소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해양법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지금 기후협약 관련해서도 지금 탈퇴하겠다고 이러고 있고요. 유네스코는 유네스코에 역사적으로 탈퇴했다가 또 가입했다가 지금 탈퇴 상태인가요? 그리고 지금 WTO에도 지금 상소위원 임명도 거부한 지금 상태고요. 이 WTO 체제가 미국의 통상이익을 차별적으로 차별적 효과를 가지고 있고 국제법에 위반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WTO의 개발도상국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가 이게 예컨대 한국을 포함해서 그렇죠. 이런 나라들 다시 분류해야 된다. 지금 OECD 회원국인 국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고 G20 회원국인 국가도 인정받고 있고 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 1인당 GNP가 12,056달러 이상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나라도 지금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고 세계 전체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경제 비중 무역에 있어서 그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이렇게 큰데 개발도상국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가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문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면 WTO 개도국지위를 포기해야 된다. 그 나라 스스로 포기해야 된다. 이걸 요구했어요. 미국 제시 기준에 따르면 총 35개 국가가 WTO 개도국지 제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생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만약에 개도국지를 포기하게 되면
수입관세, 농업 분야에 있어서 수입관세 고세율 적용 대상이 감소한다. 고세율의 양어관세 적용이 가능한 민감 품목 지정 대상 범위가 현재는 전체 농산물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계도국지를 포기하게 되면 4%로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기준에 의하면 상당히 어떤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금, 농업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그러한 제도, 그러니까 농가를 보조하는 보조금이라는 건 뭐 어떤 뭐 현금을 공유해서 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농가에 유리한 여러 가지 법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보조금에 해당이 돼요. 뭐 이 금자는 이게 돈이란 뜻인데 꼭 현물로 무슨 뭘 하는 것 이것이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갖고 있는 현재 국산 농산물 가격 하락 시 하락 가격을 보존할 수 있는 지급 가능한 보조금은 연 1조 4,900억 원인데 계도국지를 포기하게 되면 농산물 보조금 규모가 8,195억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그래요. 세 번째로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율의 관세를 합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예컨대 수입쌀의 경우 최대 513% 관세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도국지를 포기하게 되면 수입쌀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가 359%가 하락한 154%까지 감소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입 농산물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의 범위가 크게 하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입 농산물이 가격 경쟁력에서 국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농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 계도국지 포기라는 것이 상당히 큰 어떤 딜레마입니다. 네. 자, 우리 보면은 지금 가트법 제가 2조를 원문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국제통상법,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국제통상법을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로 그리고 WTO법을 배우니까 영문을 가끔 좀 접하는 것이 수업 목적상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슬라이드에 넣었습니다. 가트 아티클 2, 그러니까 가트법 제2조인데요. 이건 양어표에 관련된 기준이에요. WTO negotiations produce general rules that apply to all members and specific commitments made by individual member governments. 그러니까 이 회원국에 적용될 일반 규칙을 마련했다. rules, specific commitment, 일반 규칙이고요. 어떤 특별한 어떤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The specific commitments are listed in documents called schedules of concessions. 관세 양어표입니다. 이게 concession 하면 양을 한다는 뜻이죠. 알겠다. 이런 조건 하에서 무역을 허락하겠다. 스케줄 하면은 뭐 이 관세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관세 부과에 관련된 사항들을 스케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 쭉 리스트해 가지고 만들어서 WTO의 양어표로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specific commitments예요. which reflect the specific tariff concessions and other commitments that they have given in the context of trade negotiations. 그러니까 미리 이게 관세 양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들이 이제 리퀘스트 오퍼 해가지고 협상을 해야 돼. 트레이드 네고시에이션. 너희 나라, 그러니까 상호주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개방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해가지고 이 상품에 관련해서 너희 몇 프로, 우리는 몇 프로, 다른 상품에서 너희가 좀 양보하고 우리 상품 여기에서 양보하고 뭐 이렇게 협상을 한다는 것이죠. Such as the Uruguay round. For trade in goods in general, these usually consist of maximum tariff levels
which are often referred to as bound tariffs or binding. 그러니까 그 실링, 최고 세율을 보통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상품에 관해서 그 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한다는 것이죠. In the case of agricultural products, these concessions and commitments also relate to tariff rate quotas, limits on export subsidies, and some kinds of domestic support. 농산물 관련해서는 뭐 관세율 할당제랄지 뭐 이런 수출 보조금, 엑스포트 서브시디즈 하면 수출 보조금이죠. 국내 보조 하고 관련이 된다. 그러니까 농산물 관련한 관세 양호도 해야 됩니다. All WTO members have a schedule of concessions, which is either annexed to the Marrakesh Protocol, to the GATT 1994, or to Protocol of Accession. The content of the schedules change over time to take account of different modifications, such as GATT Article 28 negotiations or a rectification procedure. 한번 양어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게 함부로 수정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트 28조 또 수정 절차에 기초해서 이제 일정 시한이 지난 다음에 수정할 수 있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This is the reason why determining a member's concession for specific tariff line could involve in some cases examining several different legal instruments. 그래서 이제 어떤 관세에 관련한 통상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제출된 여러 양어표랄지 뭐 이런 여러 다른 어떤 법정 문서들 이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관세에 관한 약속, 그 통상 분쟁국에 행한 약속을 위반했느냐 아니냐 이걸 정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어떤 문서들이 고려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One of the achievements of the Uruguay Round, 우루과이 라운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WTO를 만들게 된 1980년대 가트 다자간 협상입니다. Multilateral trade talks was to increase the amount of trade under binding commitments. 그래서 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마지막 종료하면서 그 무역량을 늘리자. 무역량을 늘린다는 것은 뭐예요? 관세를 낮추자는 얘기죠. 관세가 낮으면은 기업들이 물건을 팔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In agriculture, 100% of products now have bound tariffs. 농산물 협정에서는 이제 그 상품의 100%가 최고 관세율로 되었다. 과거의 농산물 분야는 이제 관세가 아니었습니다. 수입 수량 할당제랄지 수입 어떤 경우에는 뭐 수입을 원천적으로 안 한달지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수량 제한은 어떤 시장 접근 보장 원칙 관점에서 매우 문제입니다. 이제 그 농산물 협정 당시에 예외 없는 관세화 뭐 이게 하나의 모토였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뭐 수량을 통한 규제 이거 다 없애고 모두 관세 부과. 물론 이제 상당히 고율의 관세입니다. 농산물 관련해서 이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거나 관세로 하자. 그것이 이제 모토가 예외 없는 관세화. The result of all this, a substantial higher degree of market security for traders and investors. 많은 진전을 보았다. 시장, 세계 시장 이것이 이제 안정적이 되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잘 기능하고 협상이 국제법에서는 협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협정을 체결하면은 그 국제통상법은 공법이니까 그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 시장의 구조에 관련된 시장의 형성
구조에 관련. 그런데 트립스 협정, 서비스 협정 이 분야는 같은 시절에 없다가 지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통상법, WTO법 하에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뭐 분쟁 해결 절차 이게 거의 그 비효율적이었었는데 분쟁 해결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이 시장에서 어떤 통상 분쟁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해결한다. 하나의 그 탄탄한 구조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형성과 구조에 관한 법이 바로 세계 시장의 형성과 구조에 관한 법이 WTO법이 국제통상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그 경제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발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 분야도 생기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 관련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트립스 협정 이것이 이제 무역 관련해서 지적재산권이 문제되더라. 그러니까 그 교차 영역 부분에 있는 것이 이제 지적재산권. WTO는 이제 통상 관련 기구니까 그 무역에 관련해서 전문성, 국제기구의 전문성 원칙에 따라서 무역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 지적재산권 협정이 그 한 성과가 되고요. 앞으로는 뭐 환경 문제, 무슨 공정 경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WTO에서 새로운 뉴 어젠다, 그걸 어젠다라고 하죠. 새로운 신의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뭐 노동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무역과 연관되는 노동 문제가 뭐 모든 노동 문제가 무역하고 연관된 건 아니죠. 뭐 인권 문제도 있고 성격이 이제 사실 뭐 딱 이리적으로 어떤 성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환경 문제 중에 무역과 관련된 부분, 아까 지적재산 관련해서 무역, 트레이드 릴레이티드, 공정 경쟁 관련해서 무역과 관련된 부분, 노동 관련해서 무역과 관련된 부분, 요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WTO가 또 어떤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협상을 하고 뭐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이 WTO법은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새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뉴 어젠다, 신의제라고 하고요. 환경 문제는 environmental round, ER 이렇게 약칭해서 이렇게 불러요. 이 라운드라는 건 그 원탁 회의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자간 협상. 공정 경쟁은 CR, competition round. 노동 문제는 BR, 블루 라운드. 보통 이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렇게 얘기하죠. 블루 칼라는 이제 뭐 청바지를 입고 이제 화이트 칼라처럼 좀 어떤 좀 퀄리티 높은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그런 노동이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BR이라는 약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무역 관련해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은 지금 관세 관련해서 여기 아까 그 뭡니까? 바운드 테리프스, 바인딩스, 뭐 실링, 제가 실링이라고 그랬죠. 천장, 최고 세율을 약속한 국가들. 지금 WTO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선진국의 경우에 선진국이라는 건 이제 일반 회원국입니다. 사실 법상 개념으로 WTO법에서 선진국이라는 말을 안 써요. 물론 가끔 이제 쓰기도 하는데 법적 취급은 일반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이 developing country, 개발도상국이고요. 이런 용어를 쓰고 협정에서 least developed country 이런 말도 협정에서 써요. 이건 법적 개념인데 최빈 개도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라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법률 조항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법률 조항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 개념이고 이걸 규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보면은 그 협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 일반 회원국의 경우에 WTO가 만들어지면서 99개 품목, 99개 품목이 이제 바운드, 그러니까 실링, 바인딩스, 실링 형태로 최고 가격 형태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링을 통해서 양화하는 것이 보다 법적으로 선명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과거에는 이제 21개, 굉장히 탄력 관세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관세부가 있어서 국내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고 세율을 선뜻 약속하지 않는 양업회의 그런 어떤 국가 실행을 보였는데 이제 WTO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73개 품목이 되었고요. 트랜지션 이코노미, 트랜지션 이코노미는 이제 WTO에서 이 과정 중에 국가들 주로 이제 동부 유럽 국가들을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소련의 위성 국가로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갖다가 지금은 이제 헌법도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 비슷한 헌법을 가지고 서유럽 국가들 같이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발전하는 그런 국가들을 의미해요. 그런 국가들은 과거에 73개 품목이었는데 WTO가 만든 98개 품목에 관해서 실링을 양업회에 기재했다. 자, 아까 Schedule of Concession, 관세 양업표 얘기했는데 요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가 있습니다. 이 파트 1은 최국 대우 양어입니다. 그리고 이 파트 1의 섹션 1A는 농산물에 관한 것이고요. 섹션 B는 농산물 중 테리프 쿼터 관세 할당이고요. 일정 테리프 쿼터는 아까도 나왔죠. 그 일정 수량까지는 100%, 그 이후 수입되는 거에는 200% 이게 관세를 수량별로 수량에 따라 할당한다 그랬죠. 그리고 파트 2는 그 제국대우에 관한 가트법 1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혜랄지 예외 관련한 부분이고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HS 시스템, Harmonized 시스템, HS라고 그랬죠. 상품 분류 관련해서 20일 분야가 있고요. 99 챕터가 있습니다. 섹션 1은 챕터 1호서부터고요. Live Animals, 동물들. 그리고 섹션 2는 Vegetable Product, 채소. 섹션 3은 Vegetable Fats, 기름, 오일, Animal Fats, 오일, 이런 것이고요. Prepared Foodstuffs, Beverages and Spirits, 토박고, 담배 같은 건 섹션 4에 있네요. 그리고 미너럴 제품 섹션 5에 있고, 화학 제품 섹션 6, 플라스틱 제품 고무 섹션 7, 레더, 트래블 굿즈 여행 상품, 우드, 차콜, 코크 이 섹션 9이고요. 섹션 10에는 우드 펄프, 섹션 11 텍스타일스 등등. 섹션 15는 베이스 메탈스, 금속 이네요.
그리고 섹션 40는 precious metals, 귀금속, pearls, 뭐 진주인가요? 이 pearls에 해당이 되느냐? 여기 이게 동종 상품이냐? 이게 우리 보통 진주라고는 얘기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아주 그냥 다퉈질 수가 있어요. Arms and ammunition, 무기는 19조에 되네요. Works of art, 예술품들, antiques, 고고품, 21조에 네, 이제 우리 원어로 뭐 2조 쭉 돼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 원어로 된 부분,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제 양어표서부터 쭉 해가지고요. 간략히 보고, 이제 관세 양어, 그러니까, 다음으로 이제 관세 평가가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는 상품무역규범, 그 중에서 이제 가트법, 관세에 관해서 1994 가트 관세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상품무역규범 나머지 부분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4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